우와, 황금색이 너무 아름답죠? 생각보다 진짜 리치하긴 하네요. 자, 어서오세요. 주레 비스트로에 물에 담긴 계란이 있어요. 우리 까르보나라를 하려고 막상 하는데 냉장고에 있는 계란 막상 쓰다 보면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미온수에다가 달걀을 미리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렇게 한번 버리고 미온수 넣고 버리고 미온수 넣고 해서 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노른자만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크림 만들 때 그 온도차가 너무 이렇게 찬 노른자로 해버리면은 뭐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장치를 두고 가시면은요, 알맞게 크리미하게 익는 그런 까르보나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노른자만 분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뭘 해야겠어요? 사장님, 관찰래 해야죠. 관찰래가 없고 일반 분들한테 이렇게 관찰래를 써야 진짜 까르보나라예요 하면은 사장님, 저는 안 만들어 먹을래요 하게 뻔하기 때문에 일반 훈연 찹 베이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관찰래 특유의 농후한 염지된 맛을 얘로는 한참 부족할 거 아니에요. 관찰래가 돼지 볼살이죠. 돼지 볼살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그거를 베이컨으로 낼 수 없으니 저는 오늘 있으신 분은 하시고 없으신 분은 참고만 하세요. 오늘 라드를 한 스쿱을 사용할 거예요. 라드가 없으신 분은 단순히 그냥 베이컨 양을 왕창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베이컨을 사용하셨을 때 약간의 방해되는 맛이, 이 훈연의 향이 약간 방해가 되겠죠. 관찰래는 훈연이 아니니까요. 아니, 사장님이 후라이팬은 안 하고 뭐 하지라고 계속 보셨을 거예요. 후라이팬은 제가 오늘 귀찮아서 후라이팬은 최소한으로만 가져가고요. 전자레인지로 뜨끈뜨끈할 때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강화유리라서 충분히 버티고요. 전자레인지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후라이팬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돌리고 오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비밀 재료, 포르친입니다. 1인분에 정말 조금 양만 사용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향이 너무 강해서요, 소량만 써도 냄새가 굉장히 독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한 진짜 요 정도만 사용하셔도 엄청나게 냄새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많이 갈아놓고 살짝만 사용을 할게요. 오늘의 히든 포인트니까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트러플 있으시면은 트러플 쓰셔도 되고, 트러플 오일 있으면 트러플 오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만은 이탈리아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버섯, 이 그물버섯 포르치니죠. 이 포르치니를 사용하는 것 또한 정말 풍부하고 고급진 까르보나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르치니 꼭 한번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걸 어떻게 쓰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향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가루가 엄청 미세하게 갈아지진 않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뜨끈뜨끈 돌아가고 있는 찰나를 이용해서 우리 오늘 까르보나라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계란 노른자 소스는 여유있게 준비할게요. 4개분이에요 원래는 3개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여유있게 준비했습니다. 후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후추도 한번 볶아가지고 쓰시는 분들 계시죠. 준 사장이 후추맨이니까 후추를 좀 많이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 뭐겠어요? 까르보나라의 핵심인 페코리노 로마노예요. 새거 같죠? 새거 맞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샀어. 많이에요. 아주 많이. 페코리노 로마노가 경성치즈긴 하지만 그래도 파르미지아노보다는 부드럽죠? 당황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만큼 쓰고요. 자, 솔직히 페코리노 로마노만 써라 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래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도 사용할 거예요. 동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점성뿐이 아니라 리치한 치즈의 향도 집어 넣어주겠죠. 향을 나는 정말 중시해야 하는 편입니다 라고 하시면은 후추도 꼭 볶아서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엄청 많죠. 거의 계란 노른자랑 동량으로, 부피계량이에요. 동량의 부피계량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트러플이나 아까 그 포르치니를 넣으시는 셰프님들도 많은데요, 제가 해본 결과 이 단계에서 넣어버리면요 향이 생각보다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스는 소스대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포르치니 가루를 넣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말린 포르치니가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약간 가츠오부시처럼 국물 내는데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에 불려놓고 스프에 쓰거나 리조또에 사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하지만 오늘은 저는 진짜 야키소바에 가츠오부시 파우더를 뿌리듯이 진짜 가츠오부시처럼 사용을 할 거니까요, 한번 마지막까지 보실게요. 이 소스는 그대로 드시고요, 면을 삶으러 가시죠.
자, 소스를 다시 가져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한 소끔 면을 식혀야 해요. 이렇게 면을 식힌 다음에요, 너무 뜨거운 면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른자가 익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한 소끔 식힌 파스타를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뜨끈뜨끈하게, 그쵸, 달궈놨던 라드와 베이컨을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페퍼 좀 더 넣고요. 조금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포르치니 가루를 살짝만 넣을 거예요. 면수를 뜨끈뜨끈하겠죠? 조금만 넣을게요. 노른자가 익어버리니까. 그리고 2단계에서 섞어주는 거예요. 면수와 파스타의 온도로 충분히 치즈가 녹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막 치즈가 안 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베이컨하고 라드 기름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더욱이 풍성한 진짜 까르보나라의 향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치즈가 녹아가면서, 중탕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그쵸? 얘가 아직 뜨거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치즈가 녹으니까요, 치즈가 안 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중탕도 방법이다. 아시겠죠? 노른자 비린내에 약하신 분들은 오리지널 까르보나라가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즈의 비율을 많이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어주시면 돼요. 치즈와 노른자와 면수를 고루 섞겠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얘네들이 크림처럼 안 된다 싶으면은요, 치즈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즈의 비율을 좀 많이 가져가 주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중탕하시면서 만테카뚜라를 하시면은 금세 꾸덕해지니까, 포르치니 냄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르치니를 이 과정에서 좀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트러플도 이 과정에서 넣으시면 돼요. 트러플 오일이라든지 트러플이라든지. 좋아요. 포르치니 향이 아주 풍성하고 리치하게 나고 있습니다. 비염이신 분들은 포르치니 가루를 좀 더 많이 쓰셔야겠죠. 포르치니도 아시다시피 얘네가 건조품이잖아요. 건조품이기 때문에 얘네가 수분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수를 다 버리지 마시고 뒤에다가 좀 넉넉하게 구비를 해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어때요? 중탕을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치즈가 녹았죠. 노른자도 크림처럼 됐고요. 중탕이 확실히 좋네요. 그쵸? 괜히 다들 중탕하는 게 아니야. 면 삶던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그대로 가져와서 중탕을 했다. 끈적끈적해졌죠? 전반적으로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치즈가 많이 녹아서 크림처럼 됐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만테카뚜라라고 한다. 만테카뚜라 잊지 마세요. 약간 좀 더 면수를 더 하고 싶다 그럼 면수 더 하시면 되고, 저는 편하게 진행을 했어요. 편하게. 오, 따끈따끈하네요. 따끈따끈해요. 중탕을 했으니까 밑에. 여기서 면수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 치즈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 포르치니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 후추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 드셔보시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가감을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준수 비스트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맛보기죠. 약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 조미료가 부족하겠죠. 여기서 여러분 조미료 가감을 하시면 돼요. 알덴테 식감이 너무 좋네요. 저는 미원을 사용할게요. 미원을. 치킨 파우더는 오늘 안 쓰고 미원으로 마지막에 액센트를 가져갈게요. 맛소금은 상당히 짜니까요, 미원하고요,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그럴 건 맛소금 쓰시죠 라고 하시죠. 네, 미안해요. 맛소금은 이 MSG와 그 비율이 잘 안 되더라고. 자, 아직 따끈따끈할 때 전체적으로 싹 엄청 크리미하죠, 그쵸? 자, 어때요? 진짜 기분 좋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소스가, 그쵸? 크리미하게 됐죠? 그쵸, 여러분? 아시겠죠, 느낌? 전달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딱 좋죠, 그쵸? 여러분, 그쵸? 뭐 한다? 맛보기를 한다. 진짜 딱 저스트하네요. 너무 좋아요. 알덴테의 식감이 딱 기분 좋은 정도니까요, 조금만 더 하고요. 물리적으로 면수와 단백질을 막 섞어 휘핑을 해가지고 크림처럼 만든다, 이 느낌으로 알고 가시면은 만테카투라를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죠, 그쵸? 너무 좋죠, 그쵸? 크림 같죠? 자, 플레이팅 바로 가시죠. 배터리를 갈고 왔더니 모양이 무너졌어요. 용서해주세요. 페퍼를 뿌리고 마지막에 갓소부시를 뿌린다는 느낌으로 포르치니 가루를 뿌려주면은요, 드디어 완성이에요. 포르치니와 페퍼와 계란이 만든 가을의 이탈리아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맛이 나는지 바로 먹어볼게요. 우와, 황금색이 너무 아름답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황금색의 마법이 무슨 맛인지 바로 입으로 털어 넣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리치하긴 하네요. 와, 제가 이거 사전에 만들어 본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잘 됐네요. 확실히 포르치니를
한 3단계에 걸쳐서 넣었는데요. 확실히 맛이 풍부하고 리치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관찰레는요, 꼭 굳이 안 쓰시고 베이컨으로 하셔도 충분히 훌륭하고 맛있는 맛이 나오니까 꼭 해 드셔보세요. 아까 그 커다란 베이컨이 다 넣은 건데요. 진짜 얼마 양 안 되죠. 진짜 별거 없죠. 충분히 쪼그라드니까 그것도 염두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소금하고 미원만 넣으면은 맛의 섬세한 그 심플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치킨 파우더에 너무 의존을 하던 제 습관을 반성해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말해 뭐예요. 진짜 맛있는 걸. 난황의 풍부한 맛 너무 좋아요. 사실은 신선한 낭황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비법이긴 한데 어떡하겠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레스토랑급 맛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입 안에서 코에서 향이 널뛰네요. 널뛰어. 너무 좋습니다. 끈적끈적한 거 보이시죠? 와우, 만테카토라가 너무 잘 됐어요. 와, 한 그릇 순삭이네. 너무 맛있어. 남으면 어떡하냐고요? 빵 찍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사실 이 메뉴는요, 로마의 유명 맛집 셰프님의 레시피를 응용했고요. 한때 유행했었던 트러플을 이용해도 정말 맛있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까르보나라에 고유한 향이 있는 여러 종류의 버섯들을 응용해서 만드시는 것도 좋겠죠. 예전에 제가 외국 생활할 때 먹었었던 한 레스토랑에서는요, 북한산 송이버섯이라고 해서 정말 귀한 손님들한테만 내놓는 고급 식재료를 이용해서 까르보나라를 내놓았던 그런 식당도 기억에 남네요. 자, 여튼지간 계절은 순식간에 변하고 우리의 삶도 이 계절처럼 시시각각 변하죠. 제가 최근에 봤었던 약간 인상 깊던 한 컬럼이 있었는데요. 삶이 힘들고 정말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감정도 결국 피아노 건반 소리처럼 처음에는 크게 울렸다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언젠가 그 힘든 감정도 작아지리라 반드시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라 라는 글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일상이 지치고 괴로워도요, 따뜻하고 맛있는 요리 차분하게 먹으면서 쏜살같이 바쁜 일상에서도요,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배려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리 항상 만들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행복하고 따뜻한 요리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가게문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